자, 이어서 41회 회계실무 기출 원가 회계를 전체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모 회계가 40분 정도 걸렸는데 원가 회계는 그거보다는 이제 더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1회 회계실무 자, 원가 보겠습니다. 원가 문제 1번 결혼원가의 배부죠. 자, 혹시 이 클립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다시 한 번만 드리면은 지금 제가 요 앞에 그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기본 강의 정도로 기본 설명을 드리고 기출문제까지 풀어드리는 게 지금 앞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문제별로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를 충분히 시간이 충분하신 분들은 그걸 활용하셔가지고 복습하시는데 공부하시고 복습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만드는 이 영상은 시험 직전이나 본인이 공부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빨리 한번 전체를 훑어보면서 본인의 공부를 확인하고 싶을 때 어떤 공부 주제, 고여기 시험 칠 때 주의해야 될 게 어떤 주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풀이할 때 어떤 게 함정이 있었고, 풀이할 때 우리가 어떤 흐름으로 하는지를 전체적으로 빨리 훑어보는 지금 강의입니다. 압축하는 강의예요. 압축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지금 그 앞에 하나도 안 하고 이것만 들으면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을 겁니다. 앞에 강의를 충분히 이제 자기가 소화를 하고 본인이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왔다는 가정하에 지금 뭐 재무회계 40분, 이 원가액의 압축, 아직 시간은 모르겠지만 압축된 강의를 들으면 분명히 복습용으로 효과가 좋을 거예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오가면서 짧게 마지막 뭐 시험장 들어가기 전이나 뭐 하루 전이나 뭐 그렇게 활용을 하면 충분히 최종 마무리 특강으로서 효과가 좋을 겁니다. 자, 원가 보시죠. 자, 문제 1번은 여러분 결합원가의 배분이라고 했어요. 결합원가의 배분.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따 그 원가 전체 틀에서 보자면 뭐 개별 실정표, 전변초 거기서 굳이 말하자면 이건 개별 원가 쪽입니다. 개별 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개별 하나하나 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 항목이니까 크게 보자면 이 결합 원가의 배분도 개별 원가 안에 있는 소주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결합 원가가 뭐라고 했어요? 결합 원가는 이 문제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생산되는 게 ABC잖아요. 그죠? ABC가 최종적으로는 각자의 길을 가서 팔려 나갈 텐데 같이 쓸 때가 있어. ABC가 함께 손을 잡고 길을 가고 있는 거지. 그죠? 그 함께 가고 있을 때 발생한 원가. 그죠? 이 세 제품이 함께 감당해야 될 원가, 그게 결합 원가라는 거야. 원가가 정확하게 한 제품에 귀속되는 게 명백한 게 아니고 공통으로 들어간 돈이 있다는 거야, 원가가. 그 돈이 여기서는 여러분 5천 원이지? 이 5천 원을 최종적으로 완성된 A, B, C가 너희들이 나눠서 부담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라는 거였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순실현 가치법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죠? 순실현 가치법을 이용하는 거 NRB법이었죠. NRB법으로 하는 거였고 나머지도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 뭐 있었지? 분리점에서의 판매 가치법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뭐 있었어? 그리고 은근히 자주 나오는 거. 물론 이 순실현 가치법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이거를 기본으로 해야 돼. 기본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은근히 더 많이 뭐가 나온다고 했어? 은근히 많이 나오는 거. 은근히 더 많이가 아니고 은근히 많이 나오는 거 뭐? 균등이익률법이라고 했어. 몇 회차분에 이제 안 나오겠지? 요거 안 해도 되겠지? 라고 하다 보면 한 번씩 나와. 균등이익률법. 최근 회차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다? 회사 전체의 매출 총이익률을 잡아. 그 회사의 총 매출 총이익률 잡은 다음에 그만큼 동일하게 A 제품, B 제품, C 제품도 동일한 이익률이 나도록 원가를 배부하는 거야. 거꾸로 들어가는 거지. 최종 끝에서부터 회사 전체 매출 총이익률부터 확인한 다음에 세 제품이 동일하게 이 총이익률하고 똑같이 나오도록 원가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지금 이 문제는 순실현 가치법이니까 요 문제 푸는 것부터 하죠. 자, 어떻다고 해서 A는 여러분 뭐? A는 A, B, C가 헤어졌어. 일단 같이 있다가 헤어져서 추가 가공 없이 분리점, 헤어진 지점, 스플릿된 우리 스플릿이라고 하죠. 분리라고 하는 거야. 스플릿된 시점에 바로 그냥 팔리는 거야. A는. B는 추가 가공을 해야 팔 수 있어. C는 어때? C는 그냥 팔 수도 있고 추가 가공을 선택해서 돈을 더 들여서 팔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문제는 뭘 물어봤어? C 같은 경우 뭐가 더 유리하니? 라는 거. 거기까지 이 문제에 있었지. 자, 밑에 자료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물어보는 게 뭐예요? 1번 역시 원가죠. 원가 계산하는 거.
결합원가 배부에 총 결합원가가 5,000원이 들었는데 A, B, C 이 세 친구가 얼마씩 부담해야 될까라는 거라고 했어요. 자, 2번은 뭐다? C 같은 경우는 그냥 팔 수도 있고 추가 가공해서 팔 수도 있는데 여러분 뭐가 더 경제적으로 이익입니까? 라고 교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3번. 자, 그렇다면 2번에서 당신 선택을 하셨죠? 그렇다면 그 경우에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 되는 결정을 했다고 할 때 그때 매출 총이익은 얼마입니까? 라는 걸 물어본다고 했어요. 풀이를 볼까요? 자, 일단 자료 분석이라고 했어요. A, B, C가 함께 있던 시절, 우리가 함께 있던 시절 ABC 5,000원이 들어갔어. ABC에 공통으로 들어간 거. 자, 그리고 분리점. 이때 스플릿이 된다고. 이때 스플릿이 된다고요. 자, 나눠진다는 거야. 나눠지는데 A는 바로 그냥 팔린대. 분리점 판매 가격 100원으로 그냥 팔리고요. B 같은 경우는 뭐다? 그냥 분리되자마자 팔 수 없어. 무조건 의무적으로 추가 원가를 들여서 팔아야 돼. 1,600원에 팔 수 있어요. 추가 가공해서. C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순실현 가치법을 할 때는 가공하는 걸 가정하고 정리합니다. 추가 가공 원가 그냥 팔면 한 개당 50원 받을 수 있는데요. 추가 가공을 한다면은 2,000원을 들여서 60원에 팔 수 있어 하나당. 총 6,000원은 매출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분리점에서의 순실현 가치 분리점이 어딘데? 분리점 여기잖아. 그러니까 이 점 3개 이게 분리점이라는 거야. 그죠? 이 분리점에서의 순실현 가치를 잡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했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 최종 판매 가격 있지? 요거 계산했죠? 5,000원. 최종 매출액. 여기에서 앞으로 당겨온다고 화살표를 이렇게. 앞으로 당겨온다고요. 이렇게 화살표를. 앞으로 당겨오면서 뭐 들어갔던 추가 원가를 빼준다고. 여기는 추가 원가가 없으니까 0이겠지. 이 문제 같은 경우 뭐다? 제품 B 같은 경우 1,600원에서 앞으로 당겨오는 거, 이 시점으로. 들어갔던 원가 600원은 빼준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 마지막 6,000원이지 C도 얘를 요 앞으로 당겨온다라는 거야. 뭐다? 마이너스 요 2,000원이죠. 마이너스 2,000원.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였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뽑아냈어. 각 비율대로 순실현 가치를 뽑아냈어. 이 각 시점의 순실현 가치를 잡아냈고 각 시점에 비율이 이제 생기겠지. 비율대로 5,000원을 나눠주면 돼. 그게 바로 뭐다? 결합원가의 배부다라는 거야. 오른쪽에 보이죠? 됐어. 자, 2번. 자, C는 뭐가 더 유리할까요? 라는 거야. 총액법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었고 순액법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었죠. 자, 총액법으로 합시다. 일단은 총액법. 자, 여기 적어놓은 게 총액법입니다. 이거 총액법 뭐다? 추가 가공했을 때 손익. 그죠? 최종적으로 60원에 팔리고 추가 원가가 2,000원 들어갔었지. 결합 원가는 추가 가공을 하든 안 하든 둘 다 들어가는 거야. 당연히 어떤 경우도 2,000원. 이거는 분배 받았잖아 이미. 2,000원. 하면 이익이 2,000원인 게 확인되죠? 추가 가공하지 않을 때 손익. 자, 추가 가공을 하지 않으면 얼마에 팔린다고 했어? 50원에 팔린다고 했지? 자, 추가 가공 원가는 필요 없잖아. 추가 가공 안 하니까. 결합 원가는 당연히 부담해야지. 이거는 이미 생겨버린 거야. 추가 가공을 안 해도 결합 원가 시점에서 생긴 비용을 부담한 거니까 2,000원 빼줘. 그러면 플러스 3,000원이야. 뭐가 더 커? 추가 가공을 하지 않는 게 이익이 더 크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추가 가공하지 않겠습니다, 교수님. 이라고 적으면 돼요. 추가 가공하지 않는 게 1,000원만큼 유리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적으면 돼요. 순액법은 뭐였어? 어렵지 않아요? 순액법 뭐야? 순액법 여기 풀이 적어놨었죠? 여기 이 문구였지. 자, 어때? 여러분 추가 가공하지 않으면 50원에 팔리는데 추가 가공하면 60원에 10원만큼 늘어나지 단가가. 그지? 그지? 10원만큼 지금 단가가 증가해요. 수량이 100개잖아. 추가 가공하면 결국 늘어나는 거는 증분, 순액, 증분법, 순액법. 얼마야? 1,000원만큼이 늘어나지. 100개 곱하기 한 개당 10원씩 늘어나니까 수익이. 비용은 어때? 추가 가공 원가가 얼마래? 증분 비용 2,000원이잖아. 한 개당 20원 들어가니까. 그죠? 늘어나는 거는 수익이 1,000원인데 2,000원만큼 비용이 들어가야 돼. 왜 하겠어요? 그죠? 증분 부분만 보면 이렇다는 거야. 증분법입니다. 순액법이라고 하기도 되고 증분법이라고 하면 돼요. 증분되는 부분만, 인크리멘탈한 부분만 보겠다는 거예요. 손해지? 그러니까 하지 않는다는 거야. 가공을 하면 마이너스 1,000원만큼 손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 지금. 오케이, 됐습니다. 3번. 그 경우에 매출 총이 어렵나요? 아닙니다. 마지막에 보세요. 자, A, B 정하고요. C는 뭐다? 추가 가공하지 않는 걸 선택했을 때 이익 3,000원 하면 되지? 요거 다 더하면 6,000원 나옵니다. 자, 물 좀 마실게요. 커피를 마시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여러분 뭐였다? 정상원가 계산이었어요. 자, 항상 요 박스 3개를 잊으면 안 돼, 머릿속에서. 방금 문제 1번에서 푼 그 결합 원가의 배분이라는 주제도,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하는 보조 부문의 원가 있죠? 뭐 수선 부문이 뭐 그 전기 부분을 뭐 얼마를 썼고, 그거 상호 배분법, 뭐 단계 배분법 이런 거 기억나요? 그것도 엄청 자주 나오잖아, 그죠? 그것도 그냥 크게 보면 이 개별 원가 계산 안에 있는 소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알겠죠? 개별 원가는 주제가 많이 나오는데 시험 나올 만한 게 많은데 그 안에 있는 소주제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박스가 3개가 있다고 했어. 뭐 첫 번째 박스 개종, 두 번째 박스 실정표, 세 번째 박스 전변초. 자, 말했죠? 개종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배를 만드느냐, 시멘트를 만드느냐, 새우깡을 만드느냐, 요거지 종합원가는. 자, 실정표는 뭐다? 실정표는 뭐다?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자, OH. 자, OH를 어떻게 배분하느냐? 언제 배분하느냐 문제. 언제 배분하냐? 실제 원가 계산은 뭐다? 제조 간접 원가 OH를 실제 금액을 알게 되는 기말이 되어서 그때 실제 원가로 계산하겠다라는 거야. 정확하긴 하지만 너무 답답하다. 뭐가 답답해? 적시성이 없다는 거야. 기준이 필요할 때 딱 원하는 숫자를 뽑아낼 수 없다는 거야. 기말이 되어야 알 수 있으니까 실제 원가를. 정상 원가는 뭐다? 연초에 1월 1일에 연초에 1년치 예산을 잡아가지고 예상치를 통해 가지고 예정 배부액을 뽑아내. 그래가지고 실제 그 배부 기준이 실제로 발생되는 그 늘어나는 거의 비례해서 예정 배부액을 반영해서 예정 배부를 해. 기준에. 그래서 기말에 되어서 실제 금액하고 달라지는 거는 배부 차이가 생기고 그 배부 차이는 실제 원가로 맞춰줘야 되니까 당연히 그 배부 차이를 조정한다라는 거야. 그죠? 그런 방법 기억나죠? 표준 원가는 뭐다? 우리 회사가 목표로 하는 기준 금액을 잡는 거야. 표준으로 삼을. 저 친구 참 표준으로 삼을 만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준처럼 우리 회사가 목표로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로 삼은 금액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 금액보다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거는 전부 다 뭐다? 정, 그, 제조 간접원가뿐만이 아니라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원가, 뭐 변동, 고정 전부 다 적용하겠다는 거죠. 표준 요거 독립된 주제로 나오죠. 표준 원가는. 자, 전변초는 뭐라고 했어요? 자, 제품 원가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전부 원가 계산은 뭐였어? 지금 이 문제가 바로 문제 3번에 나오죠. 전부랑 변동 비교하는 거 3번에 이어지지. 전부 원가 계산은 DM, DL, VOH, FOH 이 4개 전부 다를 제품의 원가로 보겠다는 거야. 변동 원가 계산은 뭐? DM, DL, VOH까지만 제품의 원가로 보고 FOH, 고정제조 간접 원가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액을 한 방에 비용 처리해. 그러니까 전부 원가 계산 변동 원가의 이익 차이는 어디서 생기겠어요? 그죠? FOH, 고정제조 간접 원가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전부 원가 계산은 팔린 만큼 매출 원가화 되어서 고정제조 간접 원가 중에서 일부만이 비용화되고 변동 제조 간접 원가 방법에 변동 원가 방법에서는 변동 제조 간접 원가 방법 아니고 변동 원가 계산 방법에서는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전액이 비용 처리된다는 거야. 그죠? 요 차이를 조정하는 게 문제 3번이었죠. 자, 요거 한번 제가 방금 빨리 말한 부분을 제가 빨리 말씀드렸는데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맞아 이렇게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개별 원가, 개종이라는 거죠. 첫 번째 박스에서는 개별을 선택했고 두 번째 박스에서는 정상이라는 공을 꺼냈다는 거야. 마지막 박스에서는 따로 말이 없다면 전부 원가 계산은 공을 꺼냈다는 거지. 세 박스에서 회사는 무조건 공을 하나씩 꺼내야 돼. 그 말입니다. 여기서는 주인공이 뭐다? 정상 원가 계산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자료가 주어져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주제는 예산 자료입니다. 1년치 예상치들을 모아놓은 자료라고 했어. 1번은 뭐다? 공장 전체 단일 배부율법을 쓰는 거야. 그때 예정 배부율 구하라. 2번은 뭐다? 부문별 발음이 제일 어려워 이게. 부문별 배부율일 때 예정 배부율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일단 요거부터 풀고 올까요? 보세요. 안 어렵다고 했어. 자, 물음 1번은 공장 전체잖아. 말 그대로. 전체 자료를 이용하면 돼. 어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들 숫자들로만 풀면 됩니다. 전체 1,900만 원. 나누기 직접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지. 총 19만 시간이잖아. 공장 전체 시간. 직접 작업 시간이. 나왔지? 100원. 물음 2번은 어때요? 물음 2번. 자, 부문별로 한다고. 기계 부문과 조립 부문을 이 두 부문은 따로따로. 너희는 다르잖아. 특징이 있잖아. 너희 부문은 부문별로. 기계 부문 예상 기계 시간으로 나눠.
조립 부문은 너희 해당되는 OH 예산을 조립 부분 예상 직접 노무원가, 조립하는데 직접 노무원가, 사람 손길을 많이 탈 거니까 거기에 직접 노무원가 들어간 걸 기준으로 해서 뿌리렴. 뭐를? 제조 간접 원가를 이렇게 해서 나눴더니 기계 부문은 기계 시간당 50원, 조립 부문은 노무원가당 2.25원 이렇게 배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물음 3번. 물음 3번은 실제 작업, 샵 101이라는 실제 작업이 있고 거기에 실제 들어간 원가들의 자료가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죠? 물음 3번. 공장 전체일 때 배부한 얼마가 배부됐니? 그 배부돼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제조 원가는 얼마니? 샵 101에. 그죠? 문제 4번도 부문별로 배부를 하렴. 그때 OH를 배부 받아서 결국 샵 101 제조 원가는 얼마니? 라는 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죠? 물음 3번부터 볼게요. 물음 3번. 직접 재료원가와 직접 노무원가는 발생한 금액을 그대로 갖다 적으면 돼요. 17,000원, 1,900원. 제조 간접원가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건 지금 공장 전체잖아. 그죠? 본회 전체. 80시간 직접 작업 시간이 생겼어. 실제 시간이라고 했어요. 포인트 제가 그때 막 목 터져라 얘기했죠. 여기 실제 시간이에요. 실제 시간 곱하기 배부율, 예정 배부율. 실제 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 8,000원. 다 더하면 26,900원이지. 자, 부문별 기계 부문과 조립 부문 나눠서 생각하면 돼요. 물론 당연히 DM, DL은 원래 주어진 실제 금액을 적으면 되고요. 제조 간접업과 배부액은 어때? 각각 기계 부문에 쓰이는 실제 그 기준 실제 시간, 기계 시간 130시간이 실제로 발생했어. 조립 부문은 1,300원 뭐다 이게? 실제 직접 넘어온 거잖아. 그래서 물음 2번에서 구한 이 예정 배부율을 갖다 쓰면 돼. 그게 바로 예정 배부된 거겠지. 두 개 더하면 총 샵 101의 제조원가가 될 거고요. 자, 이 문제 무릎 5번이 중요하다고 했지. 무릎 5번은 뭐라고? 무릎 5번은 뭐였어요, 여러분? 자, 배부를 했지. 배부를 했는데 연말이 되어서 실제로 금액을 확인했다는 거야. 예정 배부는 우리가 적시성, 필요할 때 적시에 금액을 알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예정 배부를 해서 유용하게 잘 썼어요, 1년 동안. 자, 근데 기말이 됐더니 실제 얼마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야. 뭐 전기요금이라면은 전기요금 통지서가 날아올 거고 감가상각비라면 이제 확정이 됐겠지 감가상각비가. 자, 그랬더니 아무튼 실제 원가는 주어집니다. 이렇게 실제 원가 자료입니다 라고 문제 주어져요. 자, 이 금액하고 예정 배부액하고 비교를 해봤다는 거야. 내가 1년 동안 배부한 금액하고 실제 요금 통지서를 받아서 확인한 실제 금액이랑 비교해 봤더니 자, 어떻다? 예를 들어서 실제 발생 금액보다 예정 배부액이 더 크다라고 하면 뭐예요? 과대배부를 해버린 거지. 반대로 실제 금액보다 우리가 미리 한 배부가 적다 라면 어때요? 과소배부를 하게 된 거야. 자, 여러분,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맞춰줘야 돼?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맞춰줘야지. 예정 배부는 조금 덜 정확하더라도 우리가 숫자가 필요할 때 갖다 쓰자. 필요한 숫자를 갖다가 우리가 이용하자 하기 위해서 정상 배부를 했던 거야. 마지막에 실제 금액이 주어진다면 이 발생해버린 배부 차이가 발생했다면 실제 원가에 맞춰줘야 돼. 배부 차이를 조정해줘야 된다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과대배부인지 과소배부인지까지만 물어보잖아요. 그죠? 하지만 다른 많은 문제에 어때? 배부 차이를 계산하고 그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것까지 물어보니까 그거까지 여러분 꼭 할 줄 알아야 돼요. 배부 차이 조정하는 방법 알지? 매출 원가에서 전액 다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원가 요소별로 나눠가지고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 원가 너희 세 개가 너희 금액 비율로 나눠서 각각 부담해라 라는 방법이 있었지. 이거 두 개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총 원가 비례 요소법까지 해서 총 세 개야, 세 개. 알겠지? 자, 잠깐만 더 언급하면 총원가법은 그거예요.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 원가 그 총 잔액 전체로 지금 나누겠다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그게 총원가법이고 원가 요소법은 뭐다? 이 세 개 있지?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 원가 이 안에 들어있는 제조 간접 원가 있지? 배부받은 제조 간접 원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비율대로 다시 나누겠다는 거야. 다시 배부하겠다는 거야. 가장 정확하겠지? 알겠죠? 아까 전에 총원가로 해버리게 되면은 뭐다? 그 잔액에 뭐하고 뭐가 묻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DM과 DL. 그죠? DM과 DL 숫자까지 묻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초과 배부든 그 과소 배부든 그 조정할 때 그 금액까지 DM, DL 수치가 비율에 영향을 끼치면은 약간의 오차가 생긴다고. 그래서 그 오차를 아예 없애줄게 하려면 그냥 뭐다?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 원가 안에 묻어 들어가 있는 제조 간접 원가 그 배부받은 기존에 배부받은 예정 배부받은 그 숫자의 비율대로 초과분도 그대로 똑같이 배부를 하게 되면 어떻다? 처음부터 실제 원가로 계산한 거하고 완벽하게 동일해져요. 그렇게 배부를 하면. 알겠죠? 지금 방금 말한 거는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귀에 잘 들어올 거예요. 알겠죠? 뭐 요런 걸 쓰라는 기출도 있었어. 알겠어요? 한번 공부 되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볼게요. 자, 기계 부문 실제 발생액을 왼쪽이 적으라고 했지? 실제 발생액 1120만 원. 예정 배부액은 1100만 원 배부됐어요. 자, 어때? 실제 발생액이 더 크지? 실제 발생액이 뭐다? 예정 배부액보다 크잖아. 반대로 말하면 예정 배부액이 실제 발생액보다 적지. 뭐야 이게 바로? 배부가 적게 된 거지. 그지?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예정 배부가 실제 발생액보다 적게 된 거야. 말 그대로 요거를 줄이면 어떻게 돼? 과소 배부된 거잖아. 그렇죠? 외우시라는 거야. 차변자액은 과소 배부야. 과소 배부예요. 자, 요건 불리한 차이다. 왜 불리한 차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과소 배부된 거를 조정하려면 추가적으로 배부를 해야 되겠지. 추가적인 배부를 하면 어때? 매출 원가가 결과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든 매출 원가는 커지게 돼요. 그 해의. 그지? 비용이 커지지? 그럼 어때? 그 해의 순이익은 적어지죠. 그 해의 순이익 입장에서 보면 불리해지지.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차이라고 하는 거야. 조정을 했을 때 매출 원가가 커지면 불리한 차이예요. 어떤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다. 머릿속에 생각해. 1단계 차이가 있구나. 이 차이를 조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칠 거 아니야. 그 과정을 거쳐서 매출 원가, 비용이 커진다. 그럼 단기 순이익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면 불리한 차이인 거라고. 그 차이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조립 부분 볼까요? 실제 발생액은 790만 원인데 예정 배부액은 922만 5천 원이야. 어때? 우리가 예정 배부를 더 많이 해버렸지. 모르고 그런 거니까. 그치? 실제 발생액이 790만 원일지 모르고 922만 5천 원을 배부해버린 거예요. 어때? 초과 배부했지? 그럼 어때? 과대 배부지. 대변 잔액은 과대 배부다. 일단 이거부터 항상 생각해. 대변 잔액은 과대 배부. 대변 잔액은 과대 배부. 이거는 조정하면 어떻게 돼? 과대 배부됐던 거를 다시 작게 없애줄 거니까. 매출 원가에서 너 너무 많이 가져갔다. 매출 원가 너 조금 줄어들어.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뭐라고요? 야, 너 배부했던 거 저번에 매출 원가한테 말한다고 해봐. 야, 너 저번에 배부 받아갔던 거 저번에 너무 많이 받아갔더라. 배부를. 일정 부분 다 취소할게. 비용을 취소한다는 거지. 그죠? 비용이 줄어들 거 아니야. 비용이 줄어드니까 이익이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그만큼은 유리한 차이가 되는 거예요. 과대 배부는 유리한 차이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문제 3번 뭐라고 했어? 아까 전에 세 번째 박스지. 전부원가와 변동원가를 비교하는 거예요. 계종, 실정표, 전변초 중에 세 번째 박스를 우리 물어본다는 거야. 자, 여기 실제원가라고 말하는 거는 여러분, 이 교수님이 준 건 이 두 번째 박스에서는 실제원가를 선택했다라는 그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알겠어요? 별말 없으면은 첫 번째 박스에는 개별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풀네임으로 다 말하자면 이거는 개별 실제 전부원가 계산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다 말하자면 개별 실제 변동원가 계산 이렇게 말해야 돼. 하지만 앞에 생략이 된 거예요. 앞에 생략을 한 거예요. 보통 별말이 없으면 디폴트 값이 제일 위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제일 위에 있는 공. 개별 원가 계산, 실제 원가 계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죠? 자,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 이 문제가 여러분 뭐다? 여러분 공부할 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결국 뭐다? 손익계산서까지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돼. 전부 원가 계산에서의 손익계산서, 변동 원가 계산에서의 손익계산서 이 두 개를 다 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뭐다? 포인트는 뭐다? 포인트는 FOH의 처리야. 전부 원가 계산에서는 이 고정제조 간접 원가를 제품의 원가에 넣어. 그래가지고 재고자산화 되는 거야. 그죠? 전액이 재고자산화 되는 거야, 일단. 올해 그 만들어진 것 중에 올해 몇 개가 팔렸다면 그 팔린 만큼만 비용화 되겠지. 안 팔린 만큼은 어디 있어? 기말 제품에 들어가 있겠지. 아직 비용화 되지 않은 거야. 비용화가 덜 됐겠지, 그만큼은. 내년에 비용화가 될 거야. X2년도에. 동의하시죠? 자, 변동원가 계산은 어땠죠? 그렇죠. 고정제조 간접 원가를 야, 너를 무조건 다 전액 비용 처리야. 고정원가는 무조건 다 비용이야, 단계. 이렇게 말한다고. 뭐 어떤 원가 계산에서는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그죠? 고정제조 간접 원가는 전액 비용 처리돼.
그러니까 전부원가 계산과 전부원가와 변동원가의 차이는 결국 어디서 생기겠어? 이익 차이가 고정제조간접원가에서 생긴다고. 얼마만큼? 기말재고자산에 묻어 들어가 있는 고정제조간접원가 금액만큼 이익 차이가 생겨. 어디가 더 커? 기말재고자산에 묻어 들어가 있는 고정제조간접원가 그 금액만큼 전부원가 계산 이익이 더 커. 이익이. 왜요? 그만큼 아직까지 비용은 안 됐잖아. 예, 전부원가 계산에서는 기말재고자산에 묻어 들어가 있는 FOH 금액만큼이 내년에 X2년도에 비용화 될 거거든. 동의하십니까? 자, 요거 짧게 설명드렸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 포인트는 또 뭐였어요? 고정제조간접원가가 뭐 이게 X1년, X2년 그냥 첫 해, 둘째 해 뭐 이렇게 생각할게요. 풀이할 때. 여러분, 고정제조간접원가 발생액은 일단 X1년도 7만원, X2년도 7만원 똑같아. 둘 다 7만원이야. 하지만 여러분 뭐가 달라? 이 생산량을 봐야 돼. 이 생산량. 이게 포인트라고 했지? 생산량. X1년도에는 700개를 만들었어. X2년도는 500개를 만들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자, X1년도는 7만원을 700개로 나누어서 한 개당 FOH가 얼마야? 7만원 나누기 700개. 그러니까 100원이지. 한 개당 FOH. 자, X2년도는 어때? 7만원을 한 500개로 나눠. 그럼 어때? X2년도는 한 개당 FOH가 얼마야? 7만 나누기 500 하면 얼마요? 140원이지. 자, 이거 풀이할 때 어떤 영향을 끼쳤죠? X2년 초 이익 차이 분석을 할 때 뭐가 달랐어? X2년 초 기초에 들어가 있는 FOH만큼은 뭐다? 전부원가 계산이 변동원가 계산보다 이익이 작고 기말에 들어가 있는 FOH만큼은 뭐다? 전부원가 계산이 변동원가 계산보다 이익이 더 컸지. 자, 그때 묻어 들어가 있는 FOH를 계산해낼 때 기말 기초 수량 자체는 우리가 미리 해놨을 거야. 그치? 뭐 100개든 200개든 해놨겠지. 자, 계산에 뒀을 거 아니야. 거기 곱함의 대상이 되는 단가, 단위당 FOH 단가가 다르다고. X2년 초 기초재고에 적용할 단가는 뭐야? X1년 말 요걸 봐야겠지. X1년 말 재고가 즉 X2년 초재고 제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원을 계산해줘야 돼. 적용해야 되는 거고 X2년 말에 남아있는 제품에는 뭘 적용해야 돼? 한 개당 240원. X2년 생산분이 X2년 말에 남아있을 거 아니야. 자, 이거는 뭐 어떤 전제가 있지? 위에서 선입선출법이라고 교수님께서 주셨잖아. 그지? X2년 초에 남아있는 거는 X1년 말 재고가 오는 거고 X2년 말에 남아있는 거는 X2년에 만든 게 남아있겠다. 요거를 생각해야 돼. 이게 헷갈리기 쉬워요.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특히 더 어려워지긴 합니다. 물어보는 거 제품당 단위원가 어떻게 풀었죠? 자, 풀이 한 걸 볼게요. 자, 일단 물량 흐름도에서 우리 뭘 뽑아내야 돼? 여기서 여러분 X1년도 말 기말 재고 200개. 뭐 기초 재고는 0개지. X1년 초에 회사가 시작했으니까 X2년 기초 제품 수량 200개, 기말 제품 수량 100개. 아, 방금 말한 게 이거잖아. 기초 제품 수량 200개, 기말 제품 수량 100개. 이거부터 뽑아내야 돼. 이거부터 계산해 내야 된다고. 알겠죠? 자, 어때? 왼쪽이 전부원가 계산입니다. X1년도 DM, DL, VOH는 당연히 똑같아. 왼쪽 오른쪽 똑같잖아 지금. 문제는 FOH지. FOH. X1년도 제가 방금 말한 거예요. X1년도 제품에 묻어 들어갈 한 개당 고정제조 간접 원가는 얼마다? 7만원 나누기 X1년도 생산량이야 이거 700개 계산하면 되지. X2년도는 어때? FOH 어때? 달라지지. 금액은 똑같이 7만원 들어갔는데 생산량이 X2년도 생산량 500개 그러니까 한 개당 140원 최종 금액. 자, 변동원가는 어때? 변동원가는 FOH가 제품 단위 원가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아예 안 들어가지. 없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굳이 적고 이렇게 점 찍어 둔 겁니다. 없다고. 나머지 3개 DM, DL, VOH 그게 똑같이 둘 다 1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X2년도 물음 2번 문제 뭔데? 기말 제품 재고 금액 적는 거야. 200개, 100개 각 연도말 수량 여기서 뽑아내는 거지. 여기 기말 X2년도 100개, X1년도 200개 이 숫자를 여러분 알고 있어야지 당연히. 자, 기말 수량 계산해낸 다음에 단가 200원, 240원, 100원, 100원 이렇게 곱해주면 이게 답이죠. 답이지 4개. 자, 여러분 뭐다? 이게 물음 2번 방금 풀었고요. 물음 3번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은 영업이익. 물음 3번과 4번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어렵지 좀.
손익계산서 쓰라는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연습을 위해서 옆에 다 썼다는 거야. 여러분 양식은 여러분 제가 지금 양식 열었는데 제가 양식을 일부러 앞에 풀이할 때 시간 막 1시간씩 들여가지고 설명 하나하나 하면서 다 그려드렸다고 하나하나 다 작성해드렸어요. 지금은 특징만 봐드립니다. 왼쪽이 전부 오른쪽이 변동이에요. 여러분도 한 번은 해보셔야 돼. 그래야 차이점이 눈에 잘 보인다고. 자, 전부원가 계산이 뭐다? 우리가 재무제표, 재무회계 공부할 때 많이 봤던 바로 그 손익계산서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 그 매출 총이익이야. 거기서 판관비를 빼줘. 변동 판관비, 고정 판관비. 그게 영업이익이다. 그래서 나오는 게 영업이익이다. 자, 변동 IS는 어떤 차이가 있었어? 매출액에서 뭘 뺀다고? 변동원가를 빼요. 변동원가는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 변동 매출원가, 그 제품 원가라는 거야. 변동 제품 원가지. 변동 판관비도 여기서 빼줘야 돼. 알겠어요? 아까는 고정 전부원가에서는 변동 판관비가 요 밑에서 빠졌지. 하지만 여기서는 변동원가라는 특징인 애들은 다 빼주는 거기 때문에 상단에서 빠집니다. 자,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뺀 게 뭐다? 우리가 CBP 분석에서 많이 보게 되는 뭐다? 이게 바로 공헌이익, 컨트리뷰션 마진이라는 거야. 회사가 어떤 의사결정을 판단할 때 이 공헌이익이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고정원가는 우리가 말 그대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얘가 어떤 영향을 끼치면 안 돼. 어차피 우리가 생산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고정원가는 무조건 고정돼서 나가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는 사상이 여기 녹아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고정원가를 제외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 회사가 물건을 한 개 팔았을 때 회사의 정말 이익 증가에 순수하게 기여하는 공헌하는 이익이 이거다 이 말로써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뺀 이 공헌이익이 회사의 이익 회사가 이익을 증대시키는데 정말 순수하게 기여하는 공헌하는 진정한 의미의 이익이다. 뭐 이런 뜻으로 공헌이 컨트리뷰션 마진이라고 씁니다. 자, 밑에 뭘 빼? 고정원가라고 해서 봐. 고정이라고 들어가 있는 친구를 다 비용으로 한 방에 빼지. 비용 처리하지. 고정제조 간접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정제조 간접원가 7만 원을 전액 비용 처리하잖아. 그죠? 영업이익. 영업이익 차이 조정. 자, 변동 X 1년 거, X 1년 거부터 한번 정리할게요. 위에 있는 이 친구들. 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은 3만 원이야.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은 5만 원이지. 이거 이익 차이 조정까지 여기 밑에서 할게요. X 1년도 봐봐. X 1년도. 변동원가 계산의 이익 3만 원, 전부원가 계산의 이익 5만 원. 요거 차이 조정하는 거 지금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변, 말, 초, 전. 변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 변 더하기 말, 빼기 초는 전부원가 계산이 이렇게 외우세요. 여러분들이 더 편하게 외운 거 있으면 반대로 외워도 뭐든 상관없어. 아무튼 하나만 헷갈리지 않게 외우시라고요. 변말 초전, 변말 초전 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변 더하기 말 빼기 초는 전모 전, 변말 초전. 뭐 기말 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 간접원까지. 기말 재고 수량 몇 개였어? 200개였죠. 자, 한 개당 FOH 얼마였지? X 1년도 100원, X 2년도 기억나요? 140원. 이거 어떻게 나왔어요? X 1년도 이 100원은 뭐였지? 어떻게 나왔어요? 7만원 나누기 X 1년 생산량 700개 뭐 이렇게 했었잖아. 기억나지? 요거잖아. X 1년 말 기말재고 더하기 2만원. X 1년 초 뭐 있나요? X 1년 초엔 연계잖아. 제품이 없었잖아. 그죠? 그때 X 1년 초에 회사가 시작했으니까 X 1년 초 금액 없습니다. 재고가. 이익차이 조정되지. 3만원에다가 기말재고에 묻어 들어가 있는 FOH 금액 2만원. 그러니까 5만원이 되죠. X 2년도 보세요. 변동가 계산이 이익 58,000원이고 요거 위에서 다시 한번 볼 건데 요거는 더 안 볼게요. 여러분 요거는 똑같이 엑셀이랑 똑같으니까 앞에 강의 길게 한번 작성 과정에 대한 거는 앞 과정을 앞 강의를 봐주세요. X 2년도 조정하는 거 할게요. 똑같이 변말 초전이에요. 변 더하기 말 빼기 초는 전부원가 계산. 변동원가 계산 이게 58,000원이죠. 전부원가 계산은 52,000원입니다. 자, 기말재고에 포함된 FOH 어때? 기말재고 수량 100개, 기초재고 수량 200개. 이거부터 일단 확실히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지 당연히. 자, 여기에 뭐다? 아까 제가 처음부터 이 문제 3번 문제 처음부터 강조했던 거. 기말재고에 묻어 들어가 있는 FOH 단가는 얼마다? 140원이다. 요거 뭐였지? X2년도 발생액 FOH 마이너스 X2년도 생산 개수 몇 개다? 500개. 그러니까 한 개당 140원. X 2년도 말. 동의하시죠? X 1년 초 이거는 아까 전에 X 1년 만에 썼던 이거지. 7만 원을 작년 X 1년 생산량으로 나눈 단가.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더하기 14,000원 마이너스 2만원 하면 52,000원이 되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문제 3번 마치고요. 문제 4번 가겠습니다. 문제 4번 뭐였다? CBP 분석. 코스트, 볼륨, 프로핏. 자, 코스트, 볼륨, 프로핏, CBP 분석입니다. 이거 뭐다? 비선형 함수와의 CBP 분석. 약간 변화구인 친구라고 했어요. 전형적인 조건 하의 CBP 분석은 아니고 조건을 변동시키는 거야. 자, 수익 함수와 원가 함수가 있는데, 자, 수익 함수는 그대로 선형이야. 한 개당 1,000원씩 팔 거야. 그리고 많이 팔면 그냥 그 개수만 곱하면 그게 바로 수익 함수입니다. 자, 고정원가도 그냥 그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98만 원 그대로예요. 선형 그냥 그대로라는 거야. 98만 원 평형을 쭉 간다는 거고, 뭐 문제는 여기지. 변동원가 구간을 나눠 가지고 생산량이 이렇게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눠집니다. 최대 생산은 2,000개까지라고 봅니다. 자, 생산량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 세 구간에 따라서 뭐다? 변동원가가 바뀐다는 거야. 변동원가가 바뀌니까 변동원가가 바뀌지 않았다면 그게 선형이라고 해요. 그대로 리니어 쭉 라인을 이제 그 선형이다, 리니어인데, 자, 이게 바뀐다는 거. 구간에 따라서 적용해야 될 변동원가가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조건을 바꿔서 풀어보라는 거야. 여러분 문제 물음 1, 2, 3번은 뭐였어요? 원가 함수를 구하라는 거야. 원가 함수는 여러분 뭐다?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 두 개의 원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구해보면 된다라고 했어. 일단 수익 함수를 여러분 Q라고 했는데 생산되는 만큼 다 팔린다는 가정을 합니다. 1,000개 곱하기 생산량 하면 그만큼이 우리가 얻을 수익이야. 비용 함수는 어때? 일단 첫 번째 구간에서는 여러분 뭐다? 한 개당 200원에 팔고 있죠. 그리고 고정원가 98만 원은 바뀌지 않지. 말 그대로 고정원가니까 이렇게 적으면 돼요. 요게 물음 1번의 답이죠. 요거. 자, 물음 2번, 물음 3번부터 중요해요. 수익 함수는 당연히 똑같고요. 우리는 비용 함수, 이 원가 함수를 보는데,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구간 2는 여러분 몇 개부터 몇 개까지야? 1,001개부터 1,001개부터 1,500개까지. 이 500개 생산이잖아요. 자, 구간 2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말은 당연히 구간 1은 통과해 왔다는 거야. 즉 1,000개 이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경우지. 1,000개까지는 구간 1에서 생산을 마치고 그 다음이어야 구간 2여야 그 다음에서야 구간 2로 넘어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가 함수를 잡을 때 뭐다? 구간 2의 원가 함수의 특징은 이거야. 1,000개까지는 구간 1에서 다 만들고 구간 2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원가를 잡을 때, 자, 앞에 1,000개까지는 1구간의 변동원가 200원 적용하지. 여기 200원. 1,000개까지는 200원씩으로 해서 변동원가 200원씩으로 해서 이미 생산을 했겠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돼. 그러고 나서 1,000개 초과분. 이거지 이거. Q-1000. 이게 뭐다? 1,000개를 초과해서 생산하는 그만큼이잖아. 1,000개 초과분. 1,300개를 만든다고 하면 300개잖아. 지금 1,000개 초과해서 생산하는 300개잖아. Q-1000. 얘 개수에는 이 수량은 얼마 적용해야 돼? 구간 2의 변동 단가인 400원 적용해야지. 요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 게 여러분 실력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걸 듣고 오, 이해가 된다. 나도 저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다. 그러면 됩니다. 알겠죠? 고정원가 98만 원이야. 당연히 그대로 똑같고요. 구간 3, 구간 2하고 똑같은 로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구간 3은 1,501개부터 2,000개까지예요. 생산 구간이. 구간 3을 생산하고 있다는 말은 즉 구간 1에서 1,000개, 구간 2에서 500개, 이렇게 해서 1,500개를 만들고 구간 3으로 넘어왔겠지.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나 들었니?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아, 구간 1에서 1,000개 만드는데 이만큼 들었고요. 200원씩 들었고요. 한 개당. 구간 2에서 500개 만드는데 한 개당 400원씩 들었고요. 자, 그래서 1,500개 초과분 생산분, 여기 Q-1500. 그 생산분에 대해서는 500원씩 들어갑니다. 고정원가 98만 원은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얘들을 다 더하는 거야. 그래서 정렬하면 이렇게 됩니다. 동의하시죠? 자, 여러분 마지막 손익분기점 찾는 문제지. 이 물음 4번 손익분기점. 이 손익분기점 풀이할 때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제가 그렇죠. 일단 관련 범위 구간 3개라고 했잖아. 구간 3개 별로 각각 계산해. 손익분기점을. 여러분 손익분기점은 어떤 뜻이에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이븐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0을 뜻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0인 상태. 브레이크. 우리가 손실을 보다가 0을 뚫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BEP라고 해요. 우리가 CBP 분석에서. BEP. 손익분기점. 자,
정확하게 수익과 비용이 0인 상태인 거야. 그걸 넘어서면 한 개 생산할 때마다 계속 이익이라는 거지. 수익이 난다는 거, 이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잡을 때는 수익에서 원가를 뺀 게 0이 된다. 요 개념으로 접근하면 돼요. 수익, 청 Q, 생산량 Q, 청 Q 마이너스 원가 함수. 우리가 물음 1, 2, 3번에서 구했던 각각의 원가 함수 요거 3개를 빼면 돼. 0이 되는 지점에 Q를 찾으면 돼. 자, Q를 이렇게 3개를 찾았죠. 그리고 이 3개를 찾고 나서 여러분 꼭 뭐 하라고요? 자, 1번 예를 들어서 1225개 구간 1에서 계산해냈어. 자, 이 1225개가 이 관련 범위 안에 들어있는지 물음표 여기 이거잖아. 구한해 1225개가 관련 범위 안에 있는가라는 걸 스스로 자문해 봐야 돼. 어때? 1225개는 1000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지. 숫자 자체가. 충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숫자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라고 했어 이거? 경제학적으로 그냥 의미가 없으니까 이게 답이 아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의미 없는 숫자다. 전제를 충족하지 않는 답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답이 아닌 거지. 자, 두 번째는 1300개가 나왔어. 어떻게 얘는 어때? 오, 얘는 조건 안에 들어가 있어. 관련 범위 안에 있어. 그러니까 2번이. 3번까지 봐야 돼요. 1260개 얘는 어떨까? 오, 아니야. 관련 범위 안에 없어. X라고 했어. 만약에 이렇게 관련 범위 안에서 동그라미가 2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 답을 어떻게 적으면 돼? 1300개 혹은 뭐 물음 3번에 나온 개수. 1300개 혹은 몇 개 이런 식으로 적으면 돼요. 알겠죠? 보통 한 개가 나올 겁니다. 뭐 2개 굳이 우리 시험에서 2개 나올 것 같진 않고 지금 이 문제처럼 그냥 충족하는 게 한 개인 경우 깔끔하게 1300개다 이렇게 적으면 될 겁니다. 자, 물음 5번 같은 경우는 뭘 물어보는 거였죠? 물음 5번 같은 경우는 물음 4번은 손익분기점이었고 물음 5번은 최대 영업이익. 자, 여러분 요거는 뭐라고 했어? 분석을 할 때 자, 우리가 최대 생산할 수 있는 게 2000개까지라고 했어. 최대 생산할 수 있는 게 2000개까지야. 그리고 뭐다? 분석 이렇게 하면 돼요. 판매 가격 1000원 받을 수 있는데 한 개 팔면 1000원이야. 단위당 변동원가는 전부 다 1000원보다 적지. 즉 뭐다? 단위당 공원이익이 전부 다 플러스라는 거야. 공원이익이 플러스이면은 무조건 생산하는 게 이득이겠죠.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2000개까지 맥시멈으로 생산하는 게 맥시멈인 2000개까지 생산하는 게 바로 그때의 이익이 최대 영업이익이 될 거야. 그렇죠? 마지막에 풀이했습니다. 안 어려워. 마지막 생산함수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에다가 2000개 생산할 때 비용함수 이렇게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37만 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 생각보다 좀 꼼꼼하게 드렸어요. 원가도 한 40분 정도 걸렸네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요거 재무회계 40분, 원가회계 40분 합치면은 꽤 길죠. 1시간 20분.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봐요. 최종 정리로 이 회계실무, 재무회계, 원가회계를 전체를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한 회차를 본다는 건 여러분 제가 이걸 왜 해드리냐면 이거하고 똑같이 나오지 않겠죠. 주제가 좀 다르겠지. 예를 들면 이번 회차는 재무회계 뭐 재고자산, 뭐 수익, 금융자산, 자본 이렇게 나왔지만 다음 회차는 조금 다르겠지. 나오는 주제가 뭐 재고야 또 나올 거고요. 그죠? 뭐 유형자산 나오고 막 이러겠죠. 하지만 이 전체 문제 있지. 재무에게 큰 거 4개, 원가에 큰 거 4개. 이거를 한번 쭉 여러분 실전처럼도 풀 줄 알아야 되고 전체적인 구성 자체를 공부할 줄 알아야 돼.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실전에서 밸런스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고자산을 내가 무슨 그 엄청 전문가스러운 문제까지 다 풀 수 있어. 하지만 유형자산을 하나도 안 봤어. 그런 건 의미가 없다는 거야. 항상 밸런스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 필수 자격은 그렇잖아요. 조사위원도 마찬가지고요. 전체 균형을 할 줄 알아야 돼. 조사위원도 뭐 실무 문제, 뭐 법인세 문제 큰 거 2개, 소득세 문제 큰 거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뭐 부가세는 일단 안 나오잖아. 그 주관식에서는 각각 주제에 대한 밸런스 있게 공부를 해둬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회차에 하나 정도는 좀 어렵게 나와가지고 내가 공부 좀 덜한 주제가 나와서 좀 틀릴 수 있어. 하지만 다른 주제에서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공부를 하려면 지금 이런 식으로 각 회차별로 어느 정도 공부가 돼야 돼. 항상 보면서 나는 이 회차 보니까 이 회차를 내가 지금 실전에서 푼다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물음을 전부 다 푸는데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전략을 짠다고. 예를 들면 재무회계 이번에 수익 파트 있죠. 건설계약. 마지막에 있던 미성공사 뭐 그런 거 있었잖아. 그거는 사실 뭐 회계 처리하는 문제 자체는 아니었지만 그게 조금 까다로웠잖아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밸런스를 생각해서
60분 동안 네 문제를 푸는데 요거 미성공사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시간을 그냥 많이 쓰지 않고 그 다음 자본에서 좀 시간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체 리뷰를 해드리는 거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주제에 대한 서머리로 압축해서 여러분들 공부할 주제를 떠올려보는 리마인드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런 주제도 그런 역할도 하고 전체적으로 내가 공부를 할 때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될지 이런 걸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 해드린 겁니다. 일단 압축해드렸고 압축 강의를 만들까 말까 하다가 만들면 최종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시험 전에 한 번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전체 회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빨리 한번 훑어보는 용도로 이용해 보세요.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